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골 압축제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그 중에서도 초점은 세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항상 개념적으로 세장비는 이제 클수록 좋은지, 좋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클수록 좋은지, 그래도 목이 벌써 잠겼는데 클수록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골하면 얘기를 두서없이 지금 시간이 벌써 저녁 11시 반이 넘었기 때문에 목소리도 잠기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골하면, 철골은 항상 뭐가 중요하죠? 철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좌골이고, 특히나 압축제, 압축이 작용하는 철골 압축 하면 딱 떠올려야 될 게, 우리는 좌골을 항상 떠올려야 돼요. 좌골이 취약하다. 그래서 철골 압축제가 되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된 거죠. 좌골 얘기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하중이 작용한다. 그래서 점점 하중을 키우다 보면 어느 특정 시점이 되면 P가 점점 커서 뭐에 도달하면 PCR에 도달하면 얘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쭉 이렇게 된다. 이렇게 휘어버린다. 즉 이렇게 그래프로 따지면 보통 이렇게 표현되죠. P가 있고 뭐가 됐죠? P가 됐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델타다. 변형이. 그러면 이게 좌골이라는 거는 점점점 나는 게 아니죠. 한 번에 팍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슉 되다가 힘이 점점 버티다가 얘가 좌골하중에 도달하면 이게 팍 가버리는. 그쵸? 그래서 이제 안정론에서 이런 거를 이제 스냅스루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GH 맞나? 네, 이렇게 해서 팍 나가는. 그죠? 이렇게 해서 좌골이 일어난다. 요게 좌골이다 일단. 그런데 이거를 이제 유도를 예전에 고유치 관련돼서 이제 동력학이랑 이 안정론 두 부분에서 어떤 고유치에 대한 거, 자유진동이 있었고, 이거는 좌골에 대한 고유치가 있어서 이런 거 했었습니다. 대충 이거를 기울여서 보면 예를 들어 여기가 뭐 Y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충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압축력이 작용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딱 끊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P가 있고 여기 P가 있고.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거, 그 관련된 부분 찾아보시면 다 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표현 조건 할 때는 이 변형된 상태에서 이 정도 변형이 Y만큼 일어난 상태에서에 대해서 표현 조건을 세우지 않았죠. 근데 안정론에서는 이렇게 변형이 일어났을 때에 대해서 세웠다고요. 그래서 이 표현 조건이 되려면 여기서 만약에 모멘트가 이렇게 M이다 라고 하면 PY에, 그쵸? 물론 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P도 보통 작용하지 않겠지만 항상 이 변형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평형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라고, 좌골은. 그죠? 그렇게 되면 뭐 마이너스 M은 이꼴 0이 되겠죠. 근데 얘는 우리 구조 역학, 구조 해석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2i y의 요거. 그쵸? 요거 많이 봤었죠? 예를 들어 모멘트 이꼴 이 축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 여기를 y축이라고 하면 이 곡률의 변화가 점점 마이너스 작아지니까 대략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거고, 기준축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EI 이런 거 있어서 뭐 모멘트 면적법이라던가, 그죠? 유닛 로드 메소드 그런 거 할 때 다 했던 거죠. 뭐 EI분의 M
요런 거 공획보법에도 요거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 시작이 약간 모멘트 이꼴 EI 공률, 그죠? 요거에 대한 거 잠깐 가져와 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요식 어디서 나왔는지 구조역학 참고해 보시면 알 수 있고, 그래서 py 플러스 뭐 EIy 프라임은 0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거는 이게 선형 제차 미분방정식이죠. 이게 뭐예요? 미분방정식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멈추면, 지금 이것만 보신 분들은 여기서 딱 끝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항상 저의 문제점은 했던 건데, 지금 동영상이 개수가 쌓여서 벌써 지금 200 몇십 개가 됐던데, 이게 해당 부분을 사실 복습을 좀 해야 제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계속 복습하는 거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을 해야, 계속 반복해서 봐야 어느 순간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어떻게 해요? K를 루트 2R분의 P로 가정한다고요. 그러면 요 미분방정식이 K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는 미분방정식 공업수학 같은 책을 보면 요 형식이 나와 있고, 이게 사실 뭐랑도 비슷해요? 빨간색으로 뭐랑도 비슷하냐면 mu 닷에 플러스 감쇄가 없는 비감쇄 언댐프드 시스템에 이게 0인, 즉 이 0이면 동력학에서 뭐였어요? 자유진동이었죠. 자유진동에 대한 거, 그죠? 그러면 살짝 치환해보면 이게 n분의 k의 u의 0이었죠. 그래서 n분의 k가 오메가 n의 제곱이었죠. 왜냐면 오메가 n이 루트 n분의 k니까. 이건 동력학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비감쇄 자유진동. 이거는 뭐냐면 어떤 동력학에서 비감쇄, 감쇄가 없고, 그죠? 감쇄가 없다는 건 응답이 줄지 않겠죠. 자유진동, 초기 조건만 주고 딱 놨을 때 응답이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 근데 어찌됐건 결국 이게 왼쪽 아래 하고 있습니다. 대충 오메가 n의 제곱에 u 이꼴 0. 요 u를 y로만 바꾸면 결국 뭐랑 똑같아져요? k랑 오메가 n이랑 대응되는 요 응답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에 대한 미분방정식 결과를 풀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결국 동력학에서 뭐가 나왔냐면, 동력학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와요. a 뭐 sin 오메가 n t 플러스 b 코사인 오메가 n t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쵸? 그래서 진폭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서 이거 합성한다고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응답이 줄지 않은 이런 주기 하중이 주기 응답이 나온다고요. 그죠? 여기서 감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준다고요. 이렇게 준다고. 그런 거. 그쵸?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 얘기하냐 도대체. 너만 혼자 지금 불친절하게 너만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이 관련된 부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런 것까지 다 하면 또 금세 3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된다. 결국 지금은 뭐에 불과해요? 이계 선형 제차 미분방정식을 푼 것에 불과하다. 이 풀이 방법은 동력학 책을 보셔도 되고 공업수학 책을 보셔도 되고 다 가능하다. 그냥 결국 이 응답이 이렇게 된다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되면, 결국에는 지금은 이건 이제 동력학은 잠깐 빼버리고 어쨌건 이것도 이 관련된 부분 했습니다. 동력학과, 그죠? 자유진동하고 제목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동력학에서 자유진동하고 좌골 문제 이런 제목으로 정리를 해둔 게 있으니까 결국 그 부분 보시면 되고, 결국 이거 어떻게 돼요? y''의 k제곱 y = 0은 응답이 a sin kx 플러스 b의 코사인 kx가 된다고요. 그쵸? 이게 뭐예요? 결국 y인 거죠. y를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미분방정식 푸는 거는 미지수를 푸는 거죠. 그쵸? 이게 풀면 y =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런 다음에 지금 이게 대충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니까 초기 조건을 대입하면 0일 때 0, 그죠? y가 0일 때 0이고 y가 여기가 l이라고 하면 l일 때 0이다 가 되는 거죠. 그러면 0일 때 하면 뭐가 0이 돼요? 0이면 앞에 건 0이 됐는데 뒤에 거가 코사인 0은 1이니까 b가 0이겠죠? 그죠?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b는 0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0이에요 또? l일 때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a의 사인의 kl은 이꼴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면 앞에는 요 앞에 개수니까 0이 될 수 없고 얘가 0이 되면 쓸데없는 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 뭐가 돼야 돼요? sin kl이 0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그쵸? 좀 더 가보겠습니다. 세 장비 얘기하려다가 아마 두 개로 나눠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왔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미분방정식은 그냥 그 부분 관련된 거 보시면 아 미분방정식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뭐 해를 어떻게 가정해서 이렇게 이계선형 제차는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0이려면 사인 그래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여기 파이, 2파이, 3파이, 그죠? 즉 KL이 뭐여야 돼요? M파이면 되죠? N은 정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해보면 이제 K를 원래대로 되돌려 볼까요? 원래 뭐였어요? K가 루트 2i분의 M이었죠. 그쵸? 그죠? 이렇게 L 그리고 N파이가 되는 거죠. 원래대로 K를 원래대로 되돌린 것 뿐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그냥 제곱을 해버리자고요. 그러면 2i분의 M, L 제곱은 N제곱, 파이 제곱이 되고 그쵸? 2i분의 P죠? M이 아니라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2i분의 P였죠? 이게 지금 갑자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하중이 없어져서 그쵸? 왜 그래요? 아까 다시 여기 y였으면 여기 p였죠? 그럼 py 플러스 2i y2 프라임은 0 이거였잖아요. 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i분의 p죠. 루트 2i분의 p가 k가 됩니다. 그쵸?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다는 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p 이꼴 뭐가 돼요? l 제곱에 파이 제곱 n 제곱 2i가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좌굴하중인데 이 n이 뭐냐면 이게 고유치 문제 푸는 거라고 했죠. 그죠? 이 n이 각각 n차 모드를 의미한다고요. 좌굴이 일어나는 것도 실제로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항상 이 좌굴도 일종의 고유치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좌굴이 일어나는 게 가장 대표적인 형상이 되는 거고 어떤 하중에서는 뭐 이렇게도 좌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얇은 거 가지고 여기다가 힘을 만약 팍 주면 무조건 이렇게 되지도 않고 막 구불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특정 힘을 팍 주게 되면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좌굴도 뭐가 있다고요? 좌굴도 일종의 고유치가 있다고. 고유치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특정 그죠? 동력학에서는 주기가 있고 모드 형상이 있는 것처럼 이 고유치니까 이 좌굴에 대한 형상이 있다고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1차 모드가 대표적인 모드가 되게 저희가 얘기하는 이 얘가 n이 1인 게 뭐 가장 대표적인 이렇게 되는 모드가 된다고요. 지금 이렇게 되는 이게 꼬불탕꼬불탕 된 거 말고 이렇게 1차 모드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하면 유도까지 해봤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PCR은 L제곱에 파이제곱 2i가 그죠? 이게 오일러 뭐예요? 오일러 좌구라중 좌굴 하중이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얘가 탄성좌굴 탄성좌굴 하중이 된다고요. 그쵸?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응력 단위로 응력으로 이제 보통 표시를 하면 F로 바뀌죠. 면적으로 나누죠. 충력이니까 A분의 힘이죠. 그죠? 좀 잘못 쓴 게 FCR이 어떻게 돼요? PCR을 A로 나눈 거, 면적으로 나눈 게 된다고요. 그러면 파이 제곱 2i에 L 제곱에 A분의 1이죠. 그쵸?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즉 응력 단위로 바꿔주기만 한 겁니다. 노란색으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FCR은 파이 제곱 2에 L 제곱에 이렇게 분모로 내려가서 L 제곱 분모로 내려가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쵸? 똑같은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 그쵸? A도 I도 내리고 모두 내렸어요? A도 내렸죠. 그쵸? 그러니까 뒤집히니까 A분의 I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제역학에서 또 구제역 또 갖고 와야 돼요. 뭐가 있냐면 단면 회전 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구제역학. 단면 이차 모멘트 나오고 단면 이차 모멘트 나오고 그 뒤에 뭐 단면 상승 모멘트 나오고 그 뒤에 가다 보면 또 단면 회전 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단면 회전 반경. 이건 회전 반경. 그 부분 보시면 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R제곱분의 L제곱분의 파이제곱 2가 되죠. 이게 좌굴 응력이 되죠. 그런데 이제 보실 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오일러 좌굴은 이게 오일러 좌굴이라고 그랬죠. 오일러 좌굴하중. 오일러 좌굴하중인데 오일러 좌굴하중은 조건이 뭐예요? 오일러 좌굴하중 조건. 그죠? 오일러 좌굴하중 조건은 일단 핀핀. 가장 기본적인. 처음부터 유도 시작할 때 뭐였어요? 핀핀. 지점 조건이 핀핀일 때를 가정으로 하고 또 하나가 플러스. 횡이동이 없다. 즉 사이드 스웨이라고 하는 게 사이드 스웨이가 없다. 인 조건에서 이 조건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를 우리는 오일러 좌굴하중이라고 하는데 사이드 스웨이가 있거나 핀핀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핀핀이 아닐 때는 바뀐다라는 얘기죠.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요 L이 그냥 L을 쓰는 게 아니고 가로 열고 어이 K 어이, 글씨가 이상한데? 뭐죠? 이상한데? 정신을 못 차리는데 펜이 속도를 그죠? 뭐가 잘못됐는지 일단 빠르게 좀 해보고 좀 지금 이상하더라도 이 다음 거부터는 그죠? 여기가 K가 들어가야 된다고. K가 아시겠죠? 그죠? 그죠?
즉 오일러 좌골하중은 뭐예요? 아, 이게 헷갈린다고. 이게 왜 L이 있다가 갑자기 또 KL 붙고 그러냐? 아, 우리는 시작을 뭐로 했다고요? 이건가? 아닌데. 아, 맞네요. 갑자기 저렇게 늘린. 그죠? 요게 K가 붙고 안 붙고 하면 헷갈린다고. 처음에 안 붙은 건 뭐라고요? L로 시작한 거는 핀핀일 때. 즉 핀핀일 때 K가 뭐예요? 1.0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모든 걸 포괄할 수 없다고요. 왜냐면 오일러 좌골하중은 뭐라고요? 사이드 스웨이도 없고 얘가 이동하지도 않고 횡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동하지도 않고 양단 조건이 핀핀이다라는 거죠. 그런 기둥에 대한 조건일 때 L제곱분의 파이제곱 2i가 나오고, 그죠? 결국 요것도 좀 더 아까 쓰는 응력 단위로 바꾸면 R분의 L의 제곱분의 파이제곱 2가 되죠. 이게 오일러 좌골하중일 때 응력인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이라기보다 실제로는 다 핀핀이 아니죠. 어떤 거는 픽스일 수도 있고, 그쵸? 이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화된 식으로 바꾸면 여기 K가 붙는다고. 그래서 얘를 이름도 뭐라 그러냐면 유효 좌굴 길이 계수가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해서 알아야 될 건, 일단 우리는 철골하면 좌골이 중요하다. 좌골을 기점으로는 핀이고 횡이동이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좌골하중을 유도했는데, 그거를 우리는 오일러 좌골하중이라고 한다. 그쵸? 즉 오일러 좌골하중은 어떤 조건이요? 양단이 핀이고 횡이동이 없을 때. 그런데 실제로는 횡이동이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요 L이, 이 좌골 길이가 바뀔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점 조건이 이런 게 바뀌었을 때 L이 아니고 KL을 쓰는데, 이 K는 유효 좌굴 길이 계수가 된다고요. 그쵸? 그렇게 돼서 결국 응력 단위로 바꿔보면 결국 R분의 KL 전체 제곱에 파이 제곱 2가 좌골 응력이 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까 표현 조건 막 쓰고 했던 거 자체가 탄성 상태인 거죠. 그래서 탄성 좌골 응력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요 아래요, R분의 KL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장비라고 한다. 세장비라고 한다. R분의 KL을 세장비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그냥 일단 이거는 이거대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클수록 좋은지 어떤지 생각해보면,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길이가 엄청 길다, 좌골 길이가 길다라고 하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좌골 길이가 이렇게 짧은 거랑 극단적으로 이렇게 긴 거랑 해서 여기다가 충력을 딱 준다고 했을 때 뭐가 이렇게 휘기 쉽겠어요? 작은 게 크게 좋겠어요? 아니면 큰 게 더 이렇게 휘기가 쉽겠어요? 그쵸? 요 오른쪽 게 더 휘기 쉽겠죠? 그죠? 그 말은 길이가 길수록, 좌골 길이가 길수록 어때요? 길이가 길수록 더 작은 응력, 힘이 조금만 발생해도 이렇게 팍 휘어져 나간다. 더 취약하다고요. 그쵸? 그러면 좌굴을 막기 위해선 세장비가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쵸? 좌굴 응력이 증가할수록 좌굴에 유리한 거죠. 왜냐면 거기에 더 도달하기 어렵게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세장비가 클수록 불리하다, 클수록 좋은지 아니다, 나쁘다 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세장비가 클수록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안 좋은 거다. 그죠? 더 취약하다. 더 좌굴에 취약하다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 세장비 보면 R분의 KL이죠. 분모가 커질수록 응력은 작아지니까. 그쵸? 근데 요 A가 R이 뭐였어요? 루트 I의 A였죠. 단면 회전 반경이라는 건. 그죠? 그러면 요 I가 단면 이차 모멘트죠. 그러면 단면 이차 모멘트가 커질수록 세장비는 어떻게 돼요? 세장비는 작아지겠죠. 그 말은 이것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단면 이차 모멘트 힘광성이과 관련된 단면 이차 모멘트가 세진다. 커진다. 그럼 단면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좌굴에 좋겠다, 안 좋겠다? 그쵸. 좌굴에 더 좋은 거, 좌굴이 더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즉, 결국에는 I 값이 클수록 세장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진다고요. 단면 성능이 좋아질수록 세장비는 작아지니까 요 클수록 안 좋다는 것과 일맥상통 하는 거죠. 그죠? 즉 세장비는 정리 마지막 어떻다고요? 작을수록 좌굴에 유리하다. 좌굴에 좋다. 작을수록 좋은 거다. 더 잘 버틴다. 좌굴에도 더 잘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일단 여기까지. 그쵸?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더 뒤에 많았는데 일단 이번 정리에서는 요 세장비를 이해하는 것까지. 그쵸? 그렇게 되는 것까지.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세장비까지 왔어요. 세장비. 그래서 알겠다. 단면 요 I 값은 우리가 단면 섹션 정함이 있는 거고 면적도 그거에 따라 아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세장비가 중요한데 남은 거는 뭐예요? K죠, K. 이 유효 좌굴 길이 계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거. 이 K를 이해하는 게 그 다음 저희가 알아야 될 관문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마지막으로 쭉 정리해보면 다시 한번 철골 압축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좌굴을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해서 우리는 어떤 이렇게 기둥에 대해서 압축력을 줘서 좌굴을 유도해 봤는데 그거를 결과적으로 PCR은 L제곱분의 파이제곱 2i가 나왔다. 이거는 뭐였다고요? 오일러 좌굴하중이었고 오일러 좌굴하중은 양단이 핀핀이고 어떻게 돼요? 양단이 핀핀이고 사이드 스웨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유도가 된 거다. 그런데 실제로는 횡이동도 생길 수 있고 그죠? 지점도 핀핀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요 K라는 유효 좌굴 길이 개수라는 게 붙은다. 실제로 일반화된 식으로 좌굴하중이 붙는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응력 단위로 바꾸면서 요 단면 이차 모멘트 I랑 그쵸? 이런 것들을 샤샥하면 R이라는 게 생기고 R분의 K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가 된다. 이거는 사실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나오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좌굴 응력인데 이거는 우리가 처음 유도된 것 자체가 그죠? 평형방정식으로 유도됐죠. 그쵸? 즉 이거는 탄성입니다. 탄성 좌굴하주, 좌굴 응력, 좌굴하주. 탄성 좌굴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우리가 압축제 설계할 때 요 식이 어떻게 표현돼요? F 일라스틱 2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쵸? 결국 얘를 구하건 이 결국 시작은 압축제의 시작과 끝은 다 끝까지 뭐가 관여가 되냐면 요 K를 구하는 것부터 즉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R분의 KL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 하나라고요.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철골 압축제 좌굴 중요하네. 그럼 좌굴 중요해? 그러면 세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세장비 중요한데 세장비 어떻게 표현돼? R분의 KL로 표현된다 정도까지. 그리고 세장비는 클수록 좌굴에 안 좋다.
길수록 유효자굴 길이,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유효자굴 길이 계수가 클수록 안 좋다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철골 압축제에서 새 장비에 대한 간략하게 정리는 이것도 한 30분 된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가서 이제 K에 대해서 어떻게 K를 산정하고 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